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비만으로 보건실에 불려갈 때부터 약 20년간 몸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에 그렇게 코시국 때 본격적으로 헬스를 하면서 살도 꽤 빠지며 다이어트가 끝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뭐 바프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헬스를 하면 외모도 옷핏도 좋아지니 뿌듯한 건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직 상의 탈의할 정도의 몸도 아니다. 꾸준히 헬스를 하기엔 단지 외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의 본능인 게으름을 이기고 꾸준히 하기엔 한계가 있다. 약 20년 동안 외모만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다 포기하는 작심삼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으니 그 이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난 잘 알고 있다. 꾸준함. 나는 습관을 중요시한다. 습관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에.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 꾸준히 운동을 할 것이다. 습관의 힘 저자 찰스 듀이그는 사람의 습관고리를 신호, 반복행동, 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보상. 사람들은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다이어트로 얻게 되는 보상은 멋지고 예쁜 외모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외모 말고도 내가 헬스를 꾸준히 하며 얻은 보상들을 나의 경험 그리고 생각과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하던 그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외모만을 위해 운동을 했었다. 외모도 좋아지니까이 아니라 외모만을 위해서였다. 오직 여자와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에. 물론 지금도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 단지 그보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더 좋아졌을 뿐. 물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건 큰 동기부여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첫인상은 외모뿐일지 몰라도 주변에 돌아다니는 커플들을 보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만 애인이 있지 않다. 즉, 이성에게 어필되는 건 얼굴, 몸매 같은 외모라기보단 매력이다. 외모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력 요소 중 하나에 속할 뿐 외모만 무조건 이성에게 어필하는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 외모가 좋아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거란 보장은 없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걸 명심해야겠다 싶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 뿌듯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말이 있다. 살찐 사람은 긁지 않는 복권이다. 살 쪘을 때 몰랐지만 살 빼면 잘생겨지고 예뻐지니까 나온 말이다. 하지만 복권은 꽝도 있다. 그러니 명심하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을. 그렇기에 이 외모 말고도 꾸준히 헬스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 말하면 즉각적인 만족감이다. 헬스가 외모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바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데 그러니 꾸준히 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과거의 나와 지금을 비교해보며 헬스를 하며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몰입감이 좋다. 요즘 집중력은 큰 문제인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SNS,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진 발전된 기술 덕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헬스가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헬스를 하기 전 나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 대학교 신입생 때 한 검사에서 받았던 정신건강지수가 매우 낮음이 나왔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불안함과 우울감을 크게 느끼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워낙 많다 보니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엔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엔 걱정이 밀려왔는데 그렇다고 움직이기엔 귀찮았다. 즉 생각이 많든 아무것도 안 하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삶에 대한 허무함으로 이어졌다. 최근 집중력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마약을 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 멀티태스킹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가지고 살았던 원시시대 조상님들의 뇌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그렇기에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나에겐 지금의 플로우, 몰입하는 연습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헬스였다. 헬스를 할 때 멀티태스킹을 못한다. 무게를 치는 중 딴 생각하면 깔릴 수 있어 내 목숨이 위험하다. 반강제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 바의 무게와 지금 무게를 치고 있는 몸에 집중하니 불안감은 줄어들고 얻게 되는 개운함, 행복감은 남달랐다.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 몸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살아났다.
헬스인이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허겁지겁 급하게 먹기보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금 입에 넣고 있는 고기의 맛을 음미하는 것. 나름 재미가 있다. 그리고 만약 평소 들던 무게가 가볍다 싶을 땐 이 플로우라는 책에 있는 그림대로 난이도를 높여 수준에 맞는 무게로 올린다면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플로우 통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플로우라는 책에서 본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즐거움과 쾌락의 차이점은 바로 노력이라고 한다. 이 쾌락에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선 상당한 관심과 주의, 곧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로 헬스가 좋은 예시이다. 마약 투약에는 주사 한 방이 전부겠지만 헬스는 그렇지 않다. 무게를 치기 위해선 주사보다 순간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스쿼트에선 발의 위치는 어떠한지, 하체의 자극은 잘 되고 있는지, 고관절은 잘 접었는지, 바 패스는 제대로인지, 복압은 잘 잡고 있는지 등 이 노력을 통해 내 몸에 집중하게 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점차 좋아지는 몸은 덤이다. 이 자신감은 몸이 좋아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다.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뭔가 하질 않으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난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다 보니 위축되었다. 그 모습을 30년 가까이 힘들게 숨기며 살았다.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잡아먹힐까 걱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던 나는 코시국에 맞게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코시국이 반가웠기도 했다. 도전이 무서웠다. 결국 이 마인드는 스노우볼처럼 커져 실제로 해내질 못했다. 그러니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뭘 시작해야 하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선 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내가 헬스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 헬스를 하면 기본기가 다져져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엔 무게를 치는 게 어려웠다. 지금도 엄청난 무게를 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엔 맨몸 스쿼트도 힘들어했다. 팔굽혀기도 빡셌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축되며 살게 될 것 같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부족한 현재를 인정하고 나의 길을 가면 나는 점차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맨몸 스쿼트라도 했다. 알바로 번 돈으로 PT 오해를 끊어 운동을 배웠다. 20회를 끊고 싶었지만 돈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었다.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작은 거라도 실행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점차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반복하게 되니 무게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전에 힘들었던 등산도 가고 마라톤도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예전과 달리 점차 쉬워졌다. 그리고 이 성취감이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는데 이 자신감이 점차 멋진 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몸이 자신감이 되는 거고. 박지성 선수는 첫 유럽 생활 때 부진으로 팬들에게도 야유를 받으며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었다고 한다. 그럴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여기 5m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거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도 칭찬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냥 공 받아서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 거 가지고도 잘했어. 그거 할 수 있잖아. 초등학생도 하는 사소한 패스 한 번에 본인을 칭찬했다고. 즉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막상 작은 것부터 일단 해내고 본인을 칭찬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더 높은 난이도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도전도 가능해질 것이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삶의 깊이는 깊어질 거다. 나는 고통이 싫었다. 편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남 탓하기 바빴다. 책임감이 없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몸과 정신은 여전히 어렸다. 조던 피터슨 아저씨였나? Responsibility. That's what gives life meaning. It's like lift a load. Then you can tolerate yourself, right? Because look at you're useless, easily hurt, easily killed. Why should you have any self-respect? That's the story of the fall. Pick something up and carry it. Make it heavy enough so that you can think, yeah, well, useless as I am, at least I could move that from there to there. 책임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하지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책임은 굳이 번거롭고 귀찮고 아픈 걸 해야 하는 거니까. 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게 된다. 남 탓하고 사는, 다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삶의 깊이와 질을 잃게 된다. 나는 과거에 그랬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편한 일만 마주할 수 없기에, 물론 동시에 모든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에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걸 예행 연습하는 방법이 나에겐 헬스였다. 봉과 봉에 달린 원판의 무게는 책임이란 생각이 들었다. 조던 피터슨 아저씨가 말한 무거운 짐이었다. 이 무게를 드는 것, 고통스럽다. 귀찮다. 하지만 이 책임을 짊어질 줄 알면 그만큼 성장한다. 이 웨이트가 살아가는 태도에 큰 영향을 줬다. 물론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너무 무거우면 지금은 피하자. 피하는 것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면 된다. 계속 짊어지다 보면 전에는 너무 무겁다 느꼈던 책임도 충분히 점차 책임질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다. 나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을 마냥 편하다고 해선 회복할 수 없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루티솔이 아주 약간은 필요하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모든 곳엔 고통이 존재한다. 재밌는 것들에도 고통이 존재한다. 좋아하는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선 귀찮은 티켓팅을 감수해야 하고, 산 정상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선 산에 올라가는 고생을 해야 한다. 유튜버가 되려면 편집이라는 노가다를 해야 한다. 애초에 집 밖에 나가는 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알고 보니 고통이다. 좋아하니까 고통이라 생각이 안 들 뿐이지. 그리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헬스도 마찬가지다. 헬스를 가기 전 무게 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하지만 일단 가서 치다 보면 짜릿함이 있다. 그렇기에 무거운 고통을 선택해 받아들이자. 이 원판의 무게처럼. 지금까지 말한 이유들을 보면 모두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의 나,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멋지고 예쁜 외모를 위해 헬스를 선택하지만 내 생각엔 멘탈을 바꾸면 인상이 바뀌고 그 덕에 타인들이 그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멘탈에 도움이 되는 게 헬스다. 물론 우리가 헬스를 꾸준히 한들 차은우나 권은비가 될 수 없다. 선천적인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멘탈을 바꾸면 지금의 외모가 매력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차은우도 운동하는 것 같더라. 우리도 운동해야지. 물론 헬스를 한두 번 한다고 멘탈이나 외모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보면 나와 같은 헬스의 장점을 찾게 되고 그게 멘탈과 외모에 점차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꾸준히 헬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 물론 나는 계속 나아갈 길이 있다. 유명 헬스 유튜버들보다 신체 능력이나 몸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자기계발 유튜버보다 아는 게 많지 않다. 그리고 경험도 적다. 그렇기에 꾸준히 계속하며 성장해 갈 것이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보겠다. 이전보다는 나아졌고 앞으로도 조금씩 하나하나 나아질 것이다. 내가 말한 헬스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나처럼 무기력하고 허무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